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어떤 미분항을 수치적으로 finite difference equation 요한 차분식을 만들었어요. 미분식을 뭐로 만드냐면 대수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수 방정식. 그리고 그 간격, del x, del y하고 나눠서 del x, 그러니까 x방향으로 등간격으로 나눠서 이렇게 x방향이 있으면 등간격으로 나눠서 우리가 수집하는 식을 했어요. 근데 많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게 등간격으로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2.3절처럼 폴리노미얼 그런 다항식을 이용해서도 만듭니다. 다항식을 이용해서 여기서처럼 fx 이퀄 ax 플러스 bx c에서 그 x 값을 뭐 2차항으로 가정을 해서 각 위치를 대입해서 그 다음에 가격에 더하는 값을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델엑스가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델엑스가 다른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는 이제 등간격인 경우에 대해서 해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떤 스킴을 짤 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좌표 변환을 이용해서 XY를 앞쪽에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서 하던 유한 차분식으로 만들지 이 다항식으로 해서 다항식의 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여기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직접 수치 계산할 때 프로그래밍 하는데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등간격이 아닐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좌표 변환을 거침으로써 좌표 변화하는 거는 XY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타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좌표 변화나 이런 것들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 XY 좌표의 등간격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대략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2차 미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미분이 우리 앞절에서는 테일러 전개일 때는 등간격으로 했지만 이게 등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가 이렇게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달라붙죠. 해상도 어큐레시 있어서도 상당히 H가거나 파이널 디퍼런스면 그런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해서 2.3절에서 한 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목소리가 너무 작은지 모르겠네요. 이제 앞에서 하다 보면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너무 적으면 또 녹음을 또 다시 해야 돼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요. 사실 1시간 강의 기준으로 해서 50분 강의면 25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25분 정도는 강의 시간에 하는 시간의 내용을 충분히 다 하고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실에서 할 때는 판서나 또 프로젝트 설명을 한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설명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진짜 유한 차분식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유한 차분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고릴라가 여러분을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함수 f가 타임에 대해서 미분항이 있고 그 다음에 xy에 대한 미분항이 있고 이건 2차원 평판의 열전달
이퀘이션이에요. F가 T면 T는 제로일 때 이 평판의 온도가 조지고 척이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 X방향이 이렇게 있고 여기 Y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계 조건 여기 이렇게 경계 조건이 삥 돌아서 이제 뭐 온도 분포가 있어야죠. 삥 돌아서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방안의 온도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상태 3차원에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삥 돌아서 벽면으로부터 온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처럼 난방이 위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뭐 유동 문제가 되버리고 열 방정식을 포함한 유동 문제가 되고 그 아무 유동 없이 그냥 바운다리에서 벽면에서 온도만 가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타임항이 없다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되고 지금처럼 이제 안에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열 소수죠. 소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제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비제차 방정식. 또 여기 있는 식의 F가 그냥 그 온도면은 열전달식이고 2차원 열전달식이 온도 분포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이게 U는 속도면 유측학에서도 같은 식이 나와요. 같은 식이 어떤 내용이냐면 평판에 있으면서 뭐 시간에 따라서 한쪽 평면을 가령 이렇게 X, Y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유동 자체가 꿀단지 같은 유동이 있다면 여기서 확 이렇게 당겼다. 초반에 뭐로 당겼다. 그러면 유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뺑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유동에 해당하는 게 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터도 적용하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거죠.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유한 차분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격자계를 이렇게 만든다 했잖아요. 격자계를 여기 아래 그림처럼 동그라미 그림처럼 격자계를 x, y로 우리는 등간격으로 좌표 변환하지 않고 우리 앞줄에서 배운 테일러 전기를 이용한 유한 차분화하는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격자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n 타임이고 여기는 n 타임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 타임이고 공간이 서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 보면 자, 이 방정식의 특성을 보면은 t하고 x 관계는 뭐죠? 파라보릭 이퀘이션이라고 했죠. 파라보릭 이퀘이션이 그 다음에 t하고 y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파라보릭 이퀘이션이니까 t는 0에서부터 시간이 증가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y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엘립틱 이퀘이션이니까 삥 들어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 삥 들어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고 t하고 x 관계는 t는 거를 재를 때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x 양쪽에 삥 들어서 바운더리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따라서 시간이 진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n에서 n 플러스 1로 전파가 된다. 항상 우리 미분 방정식은 초기치 문제라고 그랬죠. 자, t는 n에서부터 n 플러스 1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날씨가 내일에 영향을 주는 거지. 오늘 날씨가 어제치로 뭐 역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이게 역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지금 뭐 온도가 몇 도고 바람이 어떻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제의 날씨는 뭐 무지무지 많은 거죠. 무지무지 어떤 공간에서 어느 이 점의 속도가 이렇게 있었다. 어떤 유동의 속도가 있었다. 뭐 이쪽에서 따질 때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디로 왔든지 여기 올 조건은 맞다 이거죠. 단지 여기서 조건에서 출발한 조건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컨디션을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 해가 있는 현재 시간에 있는 거에 있어서 D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안 된다. 우리 이거 마우스 가지고 하려니까 좀 그런데 모든 문제는 우리가 탈락할 때도 탈락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출발해서 뺑 돌아서 이렇게 쏴가지고 뺑 돌아서 궤도설계 뭐 옵티멈하게 궤도설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똑 떨어진다. 그럼 뭐 우리는 조건이 여기도 출발 조건이 있고 여기 도착 조건이 있잖아요. 도착 조건이 있으면 우리 도착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게 만족시키도록 해야 되니까 바운더리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바운더리 문제가 아니고 항상 초기 조건을 가정해서, 여기서 가정이죠. 여기서 칠판에다 하면 열심히 여기다 가정하고 쓰고 그러는데, 가정을 해서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가정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 우리 로켓을 발사했고 소문에 이 지점을 맞추려면 여기서 그러면 한 번은 받은 걸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이에 있으면 사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자, 이거보다 우리 수채석 시간에 이분법 바이섹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이섹션만큼 모든 이 바운더리 문제를 맞추는데 초기 조건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바이섹션에 의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무조건 뭐 바깥쪽으로 나가면 적은 값에서 적은 사이에 끼기 위해서 절반씩 값을 조정해서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항상 초기 조건. 그래서 t는 니꼬로 z에서부터 n에서부터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게 finite difference equation이 되겠습니다. finite difference equation. 우리는 유한 차분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수채석 방법이 지난주에 우리 김정환 교수님이 설명하는 유한 차분법, 뭐 유한 차적법, 유한 요소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우체학에서는 주로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고 거체학이나 이런 데서는 유한 요소법을 사용하고 또는 유한 차적법을 뭐 서로 쓸 수는 있는데 유체학에서는 전부 다 갖다 유한 요소, 유한 차분, 뭐 유한 차적 다 쓰는데 구조 쪽에서는 유한 요소법으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계산을 해요. 주로 선형리 퀘션을 풀기 때문에 그렇게 풀고요. 유체학 쪽에서는 비선형의 퀘션, 지금 이 식은 선형식이지만 비선형의 퀘션을 풀기 때문에 뭐 유한 차분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산화라 그래요. 이산수학 그러죠. 이산수학. 디지타이저화 시키는 겁니다. 디지타이저화 시키는 거는 n타임과 n 플러스 1타임이 관련된다. 또 해상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되죠? t에 대해서도 전방, 후방, 뭐 세컨오더 이렇게 하면 타임 레벨이 더 늘어나야죠. 공간에 대해서도 더 늘어나야죠. 우리는 이제 기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세컨오더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주로 세 점이 관련된 방법을 쓰고, 그렇지 않고 해상도를 올리려면 타임 스텝도 이 중간에 타임 스텝이 넣든 더 위쪽으로 넣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산하든 타임 스텝이 더 들어가든지 하는 거고, 공간에 대해서도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보면 유한 차분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제일 먼저 타임에 대해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포워드 디퍼런스, 전방 차분식을 만들겠다. 전방 차분식.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기준점을 n점, ij점이 타임 스텝 n점을 기준으로 전방 차분식이죠. 거꾸로 n 플러스 1점을 기준으로 뭐 같은 식이지만 뭐가 돼요? n 플러스 1점 기준이 되면 후방 차분식이 되는 거죠. 후방 차분식이.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식이지만 어느 기준점이냐에 따라서 전방 차분이냐 후방 차분이냐가 되는 거죠. 제일 먼저 nij, n점을 기준으로 n 타임 스텝을 기준으로 ij점을 기준으로 해서 타임에 대해서는 전방 차분, 공간에 대해서는 중앙 차분을 하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식은 타임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여기서처럼 될 t분의 이렇게 되고, 해상도는 t의 1차 오다가 되고, x에 대한 2차 미분은 여기 n 타임 스텝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지수는 n이 되죠. 지수는 n이 되고 i 플러스 1에 뭐 마이너스 2i에 i 마이너스 1. 제값은 고정되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델 x의 제곱이고 해상도는 델 x 제곱 오다가 된다 그죠. y에 대한 미분 어떻게 돼요? y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ij 플러스 1, ij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j에 대해서니까
j 플러스 1 마이너스 2fj 플러스 fj 마이너스 1. 그래서 예상도는 오더 테러의 제곱 타임 스텝은 n 스텝이다. 이 식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델t분의 fn 플러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전체 해상도는 어떻게 되냐면 오더 델t의 델x 제곱에 델y 제곱이. 자, 이 식을 보면 우리가 타임 스텝을 한다 그랬죠. 타임 스텝을 하니까 타임 마칭이라 그래. 타임을 쫓아가면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t는 니꺼로 제로에서 여기가 t는 니꺼로 제로면 여기가 척이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척이 조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 스텝을 계속 계산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t는 니꺼로 제로일 때 t는 니꺼로 n은 니꺼로 1일 때가 제로죠. 그 다음에 n은 니꺼로 2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서 보면은 n 타임 스텝은 앞에서부터 계속 계산해 오니까 이미 아는 값이다 이거죠. 주어진 값이고 미지수는 뭐냐면 이 값만 미지수다 이거죠. 이 값만 미지수. 자, 나머지 전부 아는 값이니까 쭈르륵 넣으면 그냥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쉽게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다. 한 번에 모든 포인트를. 대신에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문제 쉽죠. 다 계산이 될 것 같으면 계산이 다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문제가 쉬운데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을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표현되는 것보다 익스플리시트 메소드라 그래요. 익스플리시트 메소드. 외제적 방법. 외부에서 주어진 값만 가지고 어느 포인트 계산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ij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n 플러스 1 스텝이죠. n 플러스 1 타임 스텝에 있는 모든 값을 ij에 대해서 전부 계산하면 n 스텝 값으로 전부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 익스플리시트 메소드다. 물론 이제 우변으로 이걸 다 넘겨야죠. 우변으로 저쪽 있는 항을 다 넘겨서 계산하면 저렇게 계산된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n 플러스 2 스텝. n 플러스 2 스텝과 ij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n 플러스 2가 아니고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ij를 계산한다. 그러면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그 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후방 차분, 공간에 대해서는 중앙 차분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 윗식이나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윗식에 쓸 때는 n 스텝을 기준으로 하니까 전방 차분이지만 여기는 n 플러스 1 스텝을 기준으로 하니까 후방 차분이 되죠. 후방 차분이.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더 올라갔는데요. 자, 답은 n 플러스 1 스텝을 기준으로 해서 후방 차분식이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 스텝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에 대해서 중앙 차분이 똑같은 여기도 중앙 차분이. 그러면 해상도는 어떻게 돼요? 오다 델t의 델x 제곱에 델 y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수를 보면 아까 n 스텝은 알려져 있는 값이고 n 플러스 1 스텝은 미지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알려져 있는 값이 이것밖에 없어요. 주어진 값이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미지수예요. 미지수는 어떻게 돼요? ij 값이 있고 i 플러스 1j, i 마이너스 1j, ij 플러스 1. 자, 개수가 몇 개의 미지수가 엉켜 있냐면 그래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몇 개의 기준점이 됐냐면 2점 미지수 n 플러스 1의 ij, 2점 미지수, 2점 미지수, 2점 미지수, 2점 미지수 이렇게. 그러면 5개 점이 엉켜 있는 거죠. 5개 점이 엉켜 있고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는 익스프리시트 할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옆에 집 풀면 되는데 자, 이 점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5개고 그 옆에 점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5개 이렇게 엉키고 또 엉키고 또 엉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이제 이번 학기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일 때는 어떻게 푼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한차분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유한차분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해서 자, 이게 녹음이 실패가 안 되고 그 무사히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건너뛰면 어떻게 또 뭐 잘 중간에 끼워 넣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방차분, 후방차분, 중앙차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익스플리시트 할 때 이 값이 미지수들이 됐죠. 이 값이 미지수. 이렇게. 자, 뭐냐면 어떤 유동이 됐든지 t를 기준으로 하면 정보가 여기 이 값이 이쪽으로 영향을 줘야 돼요. 이쪽으로 영향을 줘야지. 타임이 뒤쪽 엣지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쪽 엣지가 내일 날씨가 오늘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어제 날씨가 오늘 영향을 줘야 된다거든. 자, 우리가 저기 1장에서 방정식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기 뭐 엘립트가다, 파라보리가다, 하이퍼브리가다. 특히 하이퍼브리가다에 대해서 하이퍼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특성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하려니까 x를 t라 그래서 생각해서 해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초음속 유동이 오고 있다. 이쪽에서 좌측에서 초음속 유동이 오고 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자, 뒤쪽에서 오면 안 된다 이거지. 뒤쪽에서. 이 경우는 그럼 뭐 언제 쓰겠어요? 초음속 유동이라고 해서 꼭 앞에서 오라는 얘기는 없죠. 자, 어떤 특성이 뒤에서 올 수도 있는 거죠. 뒤에서. 자, 어떤 웨이브가 왔다 갔다 할 때. 자, 중앙차분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했죠? 우리가 엘립티케이션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삥 돌아서 엘립티케이션은 어느 점을 풀든지 좌우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기 강물이 여기 뭐 이런 파이터를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밀어서 이렇게 치가 알아서 휘어간다 그랬죠. 뭐 이게 눈이 달려서 휘어가는 게 아니고 웨이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웨이브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거죠. 반사돼서 오는 웨이브는 유동 안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유동 안에서는. 근데 문제는 방정식을 풀 때 이게 다 고려돼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이 점을 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을 풀려면 이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유동뿐만 아니라 이쪽에 앞에 뭐가 있는가를 고려해 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유동을 풀려면 이런 공간에 대해서 유동을 풀려면 양쪽을 다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이리도 영향을 주고 이리도 영향을 주고 저쪽에서 영향을 이렇게 받고 이쪽에 영향을 받고 사실 익스플리시트하고 할 때는 그냥 뭐 옆에 치니까 다 계산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임플리시트하게 n 플러스 1 타임 스텝이 전부 언노이다 그러면 A, B, C 전체가 전부 어떻게 되죠? 전체가 전부 연결이 되어서 연립방정식이 된다 그랬죠? 연립방정식이. 자, 해서 우리가 엘립트 이퀘이션을 풀 때는 그 축 간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는 식이 돼야 된다. 또 파라보리가에서 타임축을 풀 때는 여기서는 이 법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거든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뭐 그 역으로 해갖고도 풀리면 좋죠. 풀리면 좋은데 사실은 그 디테일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테스트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자, 오늘 날씨를 계산하는데 내일 날씨를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는다. 데이터를 뭐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집어넣는다면 내일치를 뭐 온도를 0이라고 넣기도 그렇고 뭐 바람이 없다고 넣기도 그렇고 뭔가 들어가면은 엉터리 정보가 들어간다. 그죠? 엉터리 정보가 들어간다. 본래 0이어도 그냥 정확한 0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 계산이라는 거는 항상 끝에 가서 뭐 유 숫자 끝에 가서 뭔가 그냥 뭐 엉터리 값이 끼어있죠. 우리 컴퓨터에 저기 뭐 어떤 값을 넣으면 항상 제로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 항상 뭐가 끼어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자, 중요한 거는 이 전방이냐 후방이냐 중앙이냐 하는 거는 해상도에 있어서 필요뿐만 아니라 방정식의 특성이 반영되게 해야 된다.
이 섹션에서 우리가 이원 차분식을 만드는 데서 전방, 후방, 중앙 차분식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저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기울기 할 때 뭐 1차 미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뭐 이쪽 점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쪽 점으로도 할 수 있고 B점에 기울기를 구하는데 이쪽 점으로 평균 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해상도의 0점은 뭐 델 x가 여기는 델 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값이 있죠. 그러면 아무거나 쓸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그 방정식의 특성에 맞는 거를 골라서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최종 결과만 한번 뽑을 때는 뭘 하든 상관없어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 값의 액큐리시만 좀 차가 있을 뿐이지 뭐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미분 방정식이란 거는 틀리다 이거지. 방정식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엉터리가 된다 이거지. 이 페이지를 놓고 한참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내용이 뒤에 계속 하는 여러 가지 뭐 파라보릭 이퀘션, 엘립틱 이퀘션, 하이퍼보릭 이퀘션 할 때 여러 가지 스킴들이 나오는데 이 룰에 안 맞으면은 당연히 엉터리 계산이 된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기초 과정 뭐 건너뛰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디퍼런스 이퀘션 가운데 이게 이제 그 믹스드 파셜 디퍼런셜 그러니까 XY로 동시에 미분된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이제 2D, 우리는 테일러 시리즈 전개할 때 그냥 원비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2D일 때는 이렇게 델 X에 델 Y, I 플러스 1, J 플러스 1이죠. 그러면 X 미분, Y 미분, X의 1차 미분, Y의 2차 미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섞여 있는 미분, 그 다음에 해서 오다 델 X 3가 되겠죠. 그러면 xi 플러스 1, j 플러스 1 이렇게 줄로 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하면 마이너스 이 사각형으로 따지면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따지면 각 위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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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저기 2D라 그러지만 x로 2차 미분한 거는 그냥 이 점하고 J점은 그냥 상수를 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벌써 그렇게 해서 저기 식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 미분은 어떻게 되죠? 이 점하고 세 개만 갖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하고자 하는 거는 xy로 미분한 거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네 점을 가지고 저기 뭐 이 항을 다 없애서 더하기 빼기 해주면 이렇게 돼. 이쪽 항이 나오는 거죠. 어디였죠? 이 항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항을 표현하면은 뭐 복잡하니 여기 칠판에다 쓰면 훨씬 쉬운데 자 뭐 xy니까 y에 대한 2차 미분 2.5 y에 대한 1차 미분 그 다음에 2.5 y에 대한 1차 미분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이델엑스에서 중앙차분해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으로 쓰면 훨씬 쉬운데 마우스로 쓰기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 이쪽 방향의 2점에서 i 플러스 1점에서 y에 대한 1차 미분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1에서 y에 대한 1차 미분 해서 이 델 x분해 해서 빼주면은 이 식이 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2차 미분이면 xy에 대한 2차 미분은 x의 미분이고 y에 대한 미분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y에 대한 미분을 구해야죠. 이렇게 y에 대한 미분을 구하고 그러면 여기 x에 대한 미분을 때 y에 대한 미분 이렇게 y에 대한 미분 넣어주고 두 개 빼주면 다시 이렇게 빼주니까 그냥 뭐 간단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선형 xy 2차 미분된 것까지 예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 샘플러 다시 또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는 이제 중앙 차분이고 전방 차분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xy 2차 미분이지만 여기 똑같이 이게 있어야 되죠. 대로의 분의 fi j 플러스 1의 j, 여기 또 y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전방 차분식으로 따지면 뭐 우리 쉽게 그냥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방 차분식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우리가 해봤다. 자, 폴리노미널로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별도로 써먹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혼합된 평균 방정식 해본다. 이런 내용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를 쪼로록 그 테이블에 이렇게 쪼로록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도 내줄 계획인데 뭐 몇 가지 전개하는, 자, 여기에 1차 미분,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4차 미분에 대해서 전방 차분식의, 자, 퍼스트 오더. 여기 그러면 직접 미분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fy 플러스 1, i 플러스 1 쭉 계수들이고, 그 미분이 되려면 이 앞에다 곱해놨으니까 그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분모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 이제 또 후방 차분식이 4차 미분까지 후방 차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후방 차분식 전부 다 뭐 합하면 뭐가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어떤 함수의 상수값이 아니고 미분값이죠. 미분값이니까 구체적으로 뭘 다 합했을 때 무슨 값이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계수를 다 합했을 때, 계수를 다 합해갖고 저기 FI가 계수가 하나 남아서 최종 남는 게 FI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다 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쭉 가보면 1에 마이너스 4에 6에 마이너스 4에 1에 가면 뭐 바로 뭐 플러스 8 마이너스 8 해서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백워드 항상 이거 대칭선이 있어요. 대칭선이 저기 2차, 4차 그럴 때는, 그러면 3차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로 대칭이죠. 가운데로 대칭. 자,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답을 확인해 보는 거고, 실제 할 때는 이제 이 계산한 계수를 다 뽑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포워드, 백워드 디퍼런스를 갖고 다 뽑아봐야 된다거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앙차분을 하면 항상 데렉스 제곱이라고 그랬죠. 데렉스 제곱이니까 1차 미분일 때는 어떻게 돼요? 분모의 2데렉스고 여기 fy 마이너스 f가 마이너스고 fy 플러스 1이고, 자, 우리가 주로 뭐 다룰 이거 2차 미분 그러면 f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의 fy 그리고 fy 플러스 1. 자, 여기 자, 3차 미분, 3차 미분에 대한 중앙차분식. 뒤쪽에 가서 뭐 지난번에 그 짝수일 때 중앙차분, 홀수일 때 중앙차분 구별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막 나온다 그랬죠. 여러 가지 방법이 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예제를 하나 들었었죠. 예제를 하나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해볼 계획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방 차분식인데 세컨 오더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테일러 전개해놔서 그 퍼스트 오더락에서 무시했던 항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랬죠. 살려서 거기를 그 1차 오더의 세컨 미분 값을 대입해주면 그 계수가 이렇게 계수가, 자, 세컨 오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세 점이 관여가 되죠. 세 점이 세컨 오더가 되면 세 점이 관여되고, 그러니까 자기 차수의 자기 미분의 뭐 포스트 오더면 포스트 오더인데 뭐 세컨 오더를 만들어 주려면 한 점이 더 관여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론 다 합하면 0 돼야 돼요. 다 합하면 0, 당연히 0 돼야 돼요. 미분이기 때문에. 뭐 저 유체역학에서 뭐 차원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자, 여기도 쭉 합해보세요. 여기 합하면 이제 데렉스 3승을 세컨 오더로, 그러니까 세컨 오더로 포워드를 했다.
테렉스. 이거 유도하려면, 이거는 뭐, 보통, 뭐, 세컨 오더하려면 삼승해주고, 그 다음 항 뭐 살리나야 되고, 뭐, 유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초록 전개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합의는 어떻게 돼요? 합의는 당연히 0인 거죠. 양수는 30이고 음수도 당연히 30이고 그래서 이런 뭐 전방차분의 2차 미분이다. 사실 저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녹음하면서 강의하니까 훨씬 더 수업 시간 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은 뭐 수업 시간 하는 것보다 좀 수업 시간에 그냥 저기 강의실에서 할 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그냥 뭐 이래 한다고 숙제만 열심히 숙제를 더 내주죠.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후방하고는 전방하고 오는 거는 반대쪽으로 대칭이에요. 반대쪽으로 대칭인데 2차 정밀도로 해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2차 정밀도 해주면 여기 다 합하면 0, 또 여기다 합하면 0, 여기 미분을 될 x 3승에 될 3승 f에서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분값 구하려면 이게 이쪽으로 우변을 가서 분모로 들어가야지. 분모로 들어가야 그 다음 이게 저 본래 미분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전방차분, 후방차분은 세컨오더까지 있는데 중앙차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중앙차분은 좌우 대칭이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저기 뭐 3차 미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틀려서 없어지고 5차 미분도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항은 2차 미분 남고 4차 미분 남고 6차 미분 남고 그래서 하이오더로 올린다 그러면은 여기서처럼이 델 x의 4승이 되는 거예요. 델 x 4승. 아까 1차 미분에 대해서 할 때는 1차 미분 그냥 뭐 세컨 오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뭐 세컨 오더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가 뭐예요? 자, 델 x 3승짜리가 남고요. 그러면 거기다 넣어주면은 여기 델 x 4승. 그래서 이렇게 4승 값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델 x 제곱에 델 제곱 f 에서 해주면 벌써 분모가 뭐 12분의 델 x 막 하는 걸로 봤고 유도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6 델 x의 4승에서 였으니까 델 x에서 여기서 이렇게 유도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러다 마지막에 계산해가지고 합했던 0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죠?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중간에 어디 틀린 자리 찾기도 어렵죠. 자, 해서 우리가 그 2장에는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우리가 오퍼레이트를 써서 하는 그 미적분 표시하는 걸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